안녕하십니까, 야담 선비입니다. 죽을 고비가 3번이라? 그 엄청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옛날 강원도 어느 산골에 장한영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대대로 양반 가문이었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가세가 기울게 되자 한영이는 집안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어린 나이임에도 오로지 글 공부에만 매진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해서 아들 공부 뒷바라지를 하였고 한영이는 그렇게 한시도 책에서 눈을 떼지 않으니 그 학문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영이 나이 어느덧 16,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머지않아 한양에 과거 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 그동안의 너의 노력이라면 충분할 것 같구나. 그리고는 커다란 보자기를 펼치는데, 아니, 어머님, 이게 다 무엇인지요? 상투를 틀지 않고 다닌다면 분명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길 것이다. 비록 장가를 가지 못했지만 상투를 틀고 준비한 의관을 챙겨 입고 가거라. 그리고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노잣돈이다. 아니 어머님, 언제 이렇게까지 준비하셨습니까? 아, 어머님. 자, 그렇게 한영이는 머나먼 한양으로 떠납니다. 며칠 뒤 어느 고을을 지나가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립니다. 다가가 보니 눈먼 맹인을 향해 동네 아이들이 공기놀이 자갈을 던지며 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맹인의 지팡이를 빼서 멀리 던져버리는 겁니다. 한영이가 소리치며 달려가서는 아이들을 쫓아버리고 그 지팡이를 찾아서는 맹인에게 돌려줍니다. 뉘신데 정말 고맙소. 저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나그네요. 날도 저물어 가는데 오늘은 내 집에서 묵어 가시오. 고마운 은인인데 식사라도 대접해야겠소. 한영이는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지만 부족한 노잣돈도 아낄 겸 또 그 맹인 어르신의 청을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지라 그렇게 함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조촐한 식사를 마친 뒤에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 과거를 보러 가신다 하였소. 네, 열심히 준비는 했으나 장원급제하겠소. 예? 내 한평생 점을 치다 보니 하지만 죽을 고비가 3번이나 찾아오게 되오. 예? 한영이 더욱 놀랍니다. 2번의 고비는 그대의 마음먹기에 달려있소. 꼭 명심하시오. 그대의 마음먹기에 생사가 달려있소. 네, 명심하겠습니다. 3번째는? 그 3번째가 문제요. 예? 어찌하여? 한참을 생각에 잠기는 어르신. 일단 고단할 터인데 불편하더라도 얼른 주무시오. 내일 또 먼 길을 가야 하니. 한영이는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지만 몸이 너무 고단한지라 금방 잠이 듭니다. 다음날 떠나려는 한영에게 어르신이 작은 쌈지 하나를 건넵니다. 이걸 잘 간직하고 있다가 그 3번째 마지막 절박한 죽을 고비에 이르거든 열어보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다시 길을 나섭니다. 하루 종일 걷다 보니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막에 방을 잡고는 밤늦게까지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여자가 작은 술상을 들고 들어옵니다. 손님, 출출하신 터인데 고기 안주 드시고 힘내시지요. 아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냥 드리는 거랍니다. 손님이 제 마음에 쏙 들었어. 호호호. 그리고는 한영에게 술 한 잔을 따르며 살며시 손을 올려놓습니다. 한영이 어질어질해집니다. 생전 처음 맡아보는 젊은 여인의 향기와 분길 같은 손. 스르르 그 여인의 품에 안기려는 순간 그 맹인 어르신의 말이 스쳐갑니다. 그대의 마음먹기에 생사가 달려있소. 정신이 번쩍 드는 한영이 그 여인의 손을 뿌리치며 이러지 마시오.
보아하니 혼인을 하신 분 같은데 남편이 알면 어찌하려 이러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남편은 오늘 밤에 들어오지 않는다오. 그래도 내가 실소이다. 마저 글을 읽어야 하니 당장 술상을 가지고 나가시오. 한영이 그렇게 정색을 하며 차갑게 말하자 무안해진 주인 여자. 근데 그 순간 갑자기 한 남자가 낫을 들고는 방으로 달려 들어옵니다. 아이고 선비님, 그대는 뉘시오. 이 여자의 남편입니다. 요즘 고을에 마누라가 당하다는 소문이 파다하여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던 차에 마침 잘생긴 선비님이 하룻밤을 묵고 가기에 이 여자의 행실을 살피려 일부러 멀리 길을 떠나는 척하고는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둘 다 죽이려 했는데 한영이 식은땀이 주르르 흐릅니다. 하마터면 과거 시험도 보기 전에 죽을 뻔했으니 송구하옵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당신은 오늘 죽었어. 잘못했어요, 여보. 잘못했어요, 여보. 이번이 처음이라오. 여보. 한영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죽을 고비더냐. 그런데 밖에서는 아무래도 사단이 날 것 같습니다. 착한 한영이 부랴부랴 달려나가서는 또 남자를 말립니다. 나를 보고서라도 참으시오. 선비님은 어서 들어가시지요. 이런. 다음 날 떠나려는 한영이 평생 선비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빨리 인사 올리지 않고 뭐하셔. 잘 가시오. 선비님 아니었으면 당신 죽었어. 자, 또 그렇게 길을 제쳐가요 마침내 한양에 당도합니다. 숙소를 정해놓고는 구경차 주변을 둘러봅니다. 와, 한양이 역시 다르긴 다르구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날이 완전히 저물어 버립니다. 아이고, 이런 내정신 봐라. 그리고는 황급히 숙소로 돌아가라는데 이 길이 그 길 같고 이 집이 그 집 같아서 그만 길을 잃어버립니다. 한밤중이 되자 인적은 다 끊기고 길에서 혼자 헤매고 있는데 저 멀리서 그런 한영이를 몰래 지켜보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참 뒤 한영이에게 다가오는 험상궂은 사람들. 어찌 젊은 선배님이 길을 헤매고 계시오? 아, 시골에서 올라온 터라 길을 잃고 말았소. 그리고는 그 숙소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고는 으슥한 곳에 이르자 갑자기 그 사내들이 달려들어 한영이를 자루 속에 집어넣습니다. 아, 그 말로만 듣던 남자 보쌈이었습니다. 잠시 후 풀려난 한영이 어느 대궐 같은 집의 별당입니다. 거기에는 아리따운 한 처녀가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 다 저희 부모님이 시키신 일이라. 제가 상부사를 타고 나서 첫 남편을 잃을 운명이라고 하니, 아, 그렇다면 나는 오늘 밤이 지나면 대신 죽을 목숨이란 말이오. 외동딸이 청상 과부가 되는 걸 두고 볼 수 없다고.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눈물을 지으니 한영이가 오히려 위로해 줍니다. 슬퍼 마시오. 이게 나의 운명이라면 받아들이리다. 그대의 잘못이 아니니. 여인이 더욱 몸둘 바를 몰라 합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작은 금덩이 2개를 꺼내어서는 한영이에게 건넵니다. 제 마음이니 이걸 받아주세요.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겠소.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의 일이지요. 한영이는 할 수 없이 그 금덩이를 품에 넣습니다. 밖에서는 건장한 사내들이 지켜서 있고 죽음이 기다리는 새벽까지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한영이. 자, 다음날 동이 트기 직전에 한영이는 다시 자루에 당겨집니다. 그리고는 어느 강가에 이르러서는 자루가 열리고 큰 돌덩이들이 채워집니다. 잠시 후 재갈을 풀어주면서 우리를 원망 마시오.
다 시켜서 한 일이니 남길 말이 있으면 해보시오. 고향에 홀로 계신 연로한 어머니께 한마디만 전해주시오. 장한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고 높은 벼슬길에도 올랐다고. 그 순간 어젯밤에 받아둔 금덩이가 생각납니다. 자, 여기 금덩이 2개요. 강원도 먼 길을 다녀올 여비로는 충분할 거요. 알았어, 전해드리리다. 자, 빨리 마무리하세나. 잠깐, 죽여달라고 부탁한 나리보다도 더 큰 금덩이를 받았는데 우리만 눈 감으면 되지 않겠나. 하기야, 그건 그렇지. 그리고는 돌이 담긴 자루를 강에 던지고는 이 일이 발설되면 우리 모두 죽는 거요. 명심하시고 빨리 떠나시오. 그리하여 한영이는 2번째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며칠 뒤 무사히 과거 시험을 보게 되는데 당당히 장원급제. 시골에서 올라온 새파란 총각이 장원급제를 하자 조정이 들썩거립니다. 자, 그런 조정에는 사윗감을 찾고 있었던 김정승과 이정승이 있었는데 딸들의 나이가 17과 16. 한영이는 결국 1살이라도 더 많은 김정승의 딸과 혼례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김정승 댁에서 이상하리만큼 정신없이 일을 진행했는데 그 바람에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소식도 알리지 못합니다. 김정승의 딸과 혼례를 올린 그날 밤 어머니 생각으로 심란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서는 한참을 서성댑니다. 그리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복면을 한 남자가 방에서 나와서는 순식간에 담을 넘고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급히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신부가 칼에 찔려 있는 겁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달려오고 꼼짝없이 한영이가 범인으로 몰려 잡혀가게 됩니다. 모진 고문이 이어지는데 김대감, 정분난 놈이 그랬다는 소문을 들었는 바 가문에 먹칠을 하기 전에 빨리 한영이를 없애야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혼례를 서두른 것도 정분이 났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였고요. 어차피 모든 정황이 나로 정해졌다. 더 이상 버텨봤자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래, 내가 죽였소. 내 마지막으로 간곡한 청이 하나 있소이다. 고향집에 계시는 어머니께 장한 아들이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지금은 정승댁 사위가 되어 잘 지낸다고 꼭 좀 전해주시오. 그리하도록 하마. 내일 이자의 목을 칠 것이다. 준비하도록 하라. 지켜보던 이대감이 더욱 안타까워합니다. 어찌 저리 착한 사람이. 그날 밤 옥사를 찾은 이대감. 고문에 못 이겨 그리 말한 것을 내 아네. 안타까운 일일세. 다른 더 남길 말은 없는가? 없사옵니다. 어머니께 그 말만 꼭 전해. 이때 예전 그 맹인 점쟁이가 한 말이 떠오릅니다. 그 3번째 마지막 절박한 죽을 고비에 이르거든 열어보시오. 대감, 제 보침 안에 작은 주머니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열어보시면 분명 이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가 들어있을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대감, 한영이의 보침 안에서 주머니를 찾아 열어보니 누런 종이짝 하나가 들어있었고 그 종이에는 흰 백자 3개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그 종이를 보고 또 보았지만 도무지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어찌 늦은 밤까지 밖에 계시는지요? 이대감의 딸입니다. 너는 어인일이냐? 이 야심한 밤에. 저도 오늘따라 잠이 오지 않아서. 궁에 사람을 죽인 범인이 잡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너와의 혼사 얘기도 나왔던 인물이었다. 이 종이에 그 실마리가 들어있다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딸이 그 종이를 본 뒤에 웃으며 말합니다.
아버님, 여기에 범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 황백삼이라는 사람을 지금 당장 잡아들이세요. 노란 종이에 흰 백자가 3개, 황백삼이라는 자가 분명 그 사건의 범인입니다. 이대감은 그 즉시 포도대장을 불러들여 황백삼이란 놈을 잡아오게 하는데, 잡고 보니 그 김정승 댁의 젊은 하인이었습니다. 네, 자주 만나는 걸 봤어요. 이미 소문이 바다했습니다요. 잡혀온 황백삼은 벌벌 떨면서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저와 함께 살기로 약속해 놓고서는 그날 밤에 함께 도망가자고 설득했지만 듣지 않았어 그만. 자, 그리하여 한영이는 억울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해결해준 이대감. 사실 처음부터 이대감이 한영이를 더 사이 삼고 싶었는데 마침내 자기 딸과 혼인시킵니다. 이번에는 시골집에 계시는 한영이의 홀어머니도 다 모셔오고 어머님. 자, 그 첫날 밤 마주 앉은 한영과 그 딸, 이번 사건을 해결해준 1등 공신이라 얘기 들었어. 그러자 그 딸이 고개를 드는데, 아, 예전 한영이가 보쌈 당해왔을 때의 그 여인이었습니다. 무슨 이런 기막힌 인연이 다 있습니까? 자, 그리하여 그날부터 행복이 터져나갈 정도로 잘 살았다 합니다. 아니, 행복이 안 터질 수 있겠습니까? 장원급제를 했으니 승승장구할 것이고, 고운 마음씨를 가진 부인에다가 조정의 실세인 장인어른까지 있고 홀어머니도 대골 같은 집으로 모셔오고 무엇보다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겼는데 우리 모두도 지금 이 고비 잘 넘겨봅시다. 행복이 터질 겁니다. 감사합니다.